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윤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실시간으로 접수받고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고민 해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전화 02-6676-0321번, 0321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고민 있다, 해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고요.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자는 어제의 성공으로 수익을 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즉 투자에 있어서는 오늘부터가 중요한 거고요.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또 지금 당장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알짜배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적인 투자 이동주 대표의 조언을 통해서 해보실 수 있고요. 전화를 통해서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 분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끝까지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신중한 결정에 전화를 통해서도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지만 조금 더 빠른 고민 해결 받아보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오늘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박지희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자, 국민참여 오픈 채팅방 저희 생방송 중에 직접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노란 바탕의 SNS 메신저 들어가신 뒤에 대화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오른편 하단에 플러스 표시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 메뉴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경TV 부동산 재테크라고 검색을 하시면 전문가분들의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오늘 방송하시는 이동주 대표의 방 찾아서 들어오신 뒤에 여러분들 고민되는 내용 남겨주시면요. 잠시 후에 저희가 오픈 채팅 상담 시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빨리 들어와서 고민 남겨주세요. 네.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실시간 상담 이후에는 연금처럼 든든한 자산이 되어줄 부동산 물건 소개해드리는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물건 송파구 석촌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석촌역과 연장 개통 예정인 9호선 석촌 고분역 더블역세권에 잠실 등 업무단지와 가까운 석촌동 다세대 물건의 자세한 정보는 잠시 후에 부동산 정보통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서 물건 정보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02-6676-0321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출발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 전략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세워보실 수가 있고요.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그 용산구 후암동 436번지 네. 투자 목적으로 투룸을 작년 7월에 구입을 했는데요. 네. 그걸 잘한 건지 향후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제 매수하신 지 한 1년 정도 됐고요. 잘 매수하신 건지 진단 받아보고자 후암동에 436번지 투룸인데 여기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런지 향후 전망과 함께 진단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바로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용산의 후암동을 선택을 하신 거네요. 네. 작년에 구입하셨군요. 1년 조금 더 되신 거네요. 네. 그럼 구입 당시에 이거는 뭐 새 거를 구입하신 거예요? 아니요. 2007년 신축이었으니까요. 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네. 어쨌거나 이 용산권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뭔가 조금 아쉬운 것 같으세요. 그죠? 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네, 제가 봐도 지금 뭔가 조금 아쉬워요. 왜 그런지 제가 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우리 일단 용산을 선택했고, 후암동을 선택한 거는 나쁘지 않고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조금 뭔가 좀 아쉽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네. 우리가 지금 용산이 용산이라는 큰 개발의 틀을 지금 보고 지금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개발이 지금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개발이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개발이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일단 후암동 같은 경우는 한남 뉴타운이나 뭐 동부이촌동의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낮은 투자 금액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은 맞아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쪽 한강변의 재건축 지역이라든가 한남 뉴타운의 재개발 지역들은 이미 구역 지정이 완료가 됐고 사업이 단계를 받는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네. 우리 후암동은 아직 그런 절차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물론 2010년도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특별계획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 계획이 한 차례 수립되긴 했었는데 이게 그때 무산되면서 지금 아직 진전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를 뜻하는 거냐면 용산 개발, 큰 용산 개발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만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된 곳은 이 장시간, 용산 개발이 틀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소리예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신축을 사도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 내가 한 10년 정도를 보고 들어가도 이때 되면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벌써 10년 된 걸 사셨으니까 이 오랜 시간 기다림 밑에 20년 된 게 돼버린단 말이죠. 네. 다행히도 그때 이게 구역 지정이 되거나 막 이슈화가 되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그러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 조금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용산에서 제일 먼저 진행된 거는 이 용산 그 민족공원 조성이에요. 네. 그러면 이 후암동 같은 경우는 어떤 딱 그 목적을 갖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냐면 설령 지금 당장 구역 지정이 안 되더라도 지역 내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사업은 공원 조성이니까 이 공원이 조성되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요. 이 후암동하고 바로 붙어있는 공원의 맨 최상단 북측 있죠. 이 최상단이 북측은 여기 미 대사관이 들어와요. 네. 미 대사관이 들어오면서 그 맞은편에는 그 서울시 교육청이 들어올 거거든요. 네. 그럼 이곳이 국내 관공서 또 국외 관공서가 있는 관공서 지역으로 바뀌니까 공원 접근성이 좋으면서 업무 지역으로 바뀌니까 설령 이 지역에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은 당장 개발이 안 되더라도 더 이 후암동의 뒤쪽보다는 꾸준한 가치 상승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해방촌에서도 상권도 이렇게 밀고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 장기간을 생각하고 지금 용산을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그럼 2017년에 작년에 들어오셨으면 지금은 조금 시세 차익이 좀 생기셨을 거예요. 그죠? 안 생겼어요? 생기셨어야 정상이에요. 네. 자, 시세 차익이 조금 생긴 거를 우리가 기회를 삼아서 조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시자고요. 한번 갈아타셔서 오래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위험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그 위험 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확실한 건 딱 이거예요. 당장 개발이 안 되더라도 지역이 바뀌는 거를 그대로 흡수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요 공원과 붙어 있는 후암동 쪽이라는 거죠. 예. 어떠세요?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네네. 네, 한 번 정도 이렇게 갈아타시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갈아타기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용산이 핵심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또 옥석을 잘 가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곳들 짚어드렸으니까 어머니 갈아타기에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양천구 신정동 현대 5차 아파트를 지금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직장이 저기 구로구 신도림동 쪽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지금 이제 입주한 지가 오래돼서 그거를 매도를 하고 네. 이쪽으로 좀 오고 싶은데 네. 그 매도 시기하고 그런 것 좀 알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장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해보고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네. 신정동 현대 5차는 매도를 하는 게 좋을런지 도와드리고요. 신도림 쪽에 이제 실거주하실 거니까 어느 아파트가 좋을런지까지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 바로 만나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신도림 신정현대 5차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주하실 걸 양천구 네. 신정. 보니까 지금 신정동. 입지를 보니까 그 신트리 공원 앞에 있는 데네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그 11단지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네네. 네네. 근데 왜 이 지역도 나쁘지 않은데 신도림으로 옮기시려고요? 지금 이제 좀 집이 이게 좀 커서 좀 줄여가려고요. 아이들을 출가시키다 보니까 예. 좀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아이들 아니, 지금 근데- 자녀분들은 지금 학생이 아니에요? 학생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신도림을 옮기시려고 하는 거구나. 네네. 네, 그러면 일단 이 신정 5차의 매도 시기가 언제가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제가. 그다음에 신도림 쪽에서는 어느 쪽을 좀 선택하는 것이 미래가치적인 측면에서 좀 좋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근데요, 선생님. 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네. 그 신정 5차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집이 크더라도 네. 네, 거기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매도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저의 첫 번째 욕심은 안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일단은 옮기시려는 생각이 좀 강하신 것 같아서 신도림 중에 어디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네. 일단 그러면 지역 특성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도림에서 집을 거주하다가 목동으로 들어와요, 목동 쪽으로. 그런데 목동 쪽에 아파트 가격이 높다 보니까 목동의 생활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와 같은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주변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지역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신시가지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반드시 움직여요. 네. 근데 지금 시기로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지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도 조금씩 막 가격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정 5차 같은 경우는 아까 40평대라고 그러셨죠? 네. 이 40평대, 우리가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격 대비, 즉 목동 중심 지역이라든가 신시가지 아파트의 30평대 대비 훨씬 낮은 가격으로 40평대를 거주하면서 생활 인프라를 똑같이 누릴 수 있는 단지가 이 신정 5단지가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향후 아주 좀 먼 이야기지만 목동선, 경전철도 예정이 돼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걸 안 팔고 그냥 거주하셔도 나쁘지 않다. 라는 답을 한번 드리겠고, 만약에 네. 난 정 안 되겠어, 내가 신도림으로 옮기겠다. 그렇다면은 신도림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이 신도림역에서부터 구로역까지 이루어지는 곳에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긴 가시더라도 어느 쪽을 가셔야 되냐면 가능하면 신도림역 쪽에 붙여서 가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구로역 쪽에 붙어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들은 바로 옆에 뭘 끼고 있냐면은 공구상가하고 유통단지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쾌적한 시설을 끼고 있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신도림역 주변은 현대백화점을 포함해서 상업시설, 즉 편익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주거시설도 상당히 좋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아주 시설이 괜찮아요. 이 지역 내에서는. 그래서 네. 이곳에서도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쪽이 높냐면 신도림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신도림 역세권 쪽에 대한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요. 그래서 네. 이쪽을 굳이 가실 거면 꼭 이쪽을 가시고 이 신도림역 주변을 가시고 그게 아니면 저 신정현대 5차를 조금 더 가져가셔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되셨죠?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대표님 말씀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옮겨보는 게 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만큼 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민 해결해 보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빠른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많은 사연 올라오고 있거든요. 연결해서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네, 오픈 채팅방 지금 많은 분들 사연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만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 실시간으로 이동주 대표님에게 답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빨리 오픈 채팅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려주신 사연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연 올려주신 분 사연 한번 볼게요. 상도 브라운스톤 32평 투자 목적으로 작년에 매수를 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해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이동주 대표님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곳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투자 목적으로 작년에 구입하셨으면 일단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또 네. 상도동 쪽에 입주한 지 10년 미만의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적인 입지가 강남의 접근성이 좋고 도심과의 접근성도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옆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량진 뉴타운이라든가 바로 또 옆에 있는 흑성 뉴타운, 또 좌측에 진행되고 있는 신길 뉴타운 등의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 상도동이 강한 실거주를 중심으로 한 신흥 주거단지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하지만 분명히 상도동이란 지역적인 한계점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동의 특성이 대부분 이렇게 구릉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장기간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한 중장기적으로 한 5년 정도 보유한다는 개념으로만 갖고 가신다라면 목적하신 투자 수익은 충분히 얻으실 수 있는 곳이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5년 내에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연 또 보겠습니다. 김정호님께서 오늘은 채택 꼭 부탁드린다고 마포구 신공덕 레미안 3차 아파트 그리고 강동구 명일 2동 고덕 현대 31평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하네요. 이 둘 중에 투자 목적으로 어디를 매수해야 할지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첫 번째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투자라는 거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자, 신공덕 레미안 3차도 도심과의 조심 한복판에 있는 곳이고 공동 역세권이고 입지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입주한 아파트고 명일동에 있는 저 고도 현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개발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투자 목적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동산에서 투자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은 개발을 할 수 있는 단지가 훨씬 더 투자 수익이 높다는 것이죠. 당연히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에 투자하시는 것이 내 목적 달성에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구 쪽에 있는 아파트 물건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신 분들처럼요. 이렇게 투자가 목적인지 내 집 마련이 목적인지 꼭 명시를 해주시면 채택 확률이 더 높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사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산성역의 포레스티아 30평 입주권을 3달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곳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기도 재건축해서 입주하는 곳이죠. 네. 자, 성남 구도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도심이 신도심으로 바뀌는 이제 초기 단계라는 것이죠. 네. 그중에서 거의 초기 단계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끄는 곳 중에 한 곳이 저 산성역의 포레스티아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후발주자들에 앞서서 얘가 선도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발주자들의 가격은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분양가 자체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곳이다. 거기다 역세권에 해당되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 가치가 좋다. 이제 변화하고 있는 성남의 구도심에서 가장 먼저 변화를 하는 곳으로서 그 상징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좀 입주 이후까지 입주해서 제 생각으로 한 6년 차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를 하신 후에 전화를 주셔서 조금 걱정했는데 충분히 좋은 물건이라고 하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원시 우만동의 풍림아파트 15평 2년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매도 시기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수원이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네요. 우만동의 풍림아파트인데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원시가 인구 100만을 넘으면서 대도시로 변화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층들의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은 맞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수원의 중심지, 특히나 소형 평수가 강세를 띠는 곳은 분당선 라인 쪽에 붙어 있는 곳들, 영통 쪽에 조금 많이 편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평수에서 신혼초라든가 1, 2인 가구를 목적으로 한 투자 목적은 맞지만은 조금 중장기로 봤을 때는 지역 선택에서 약간의 미스를 조금 범하지 않았나 싶으니까요. 일단 매수하신 지가 2년 전에 매수하셨으니까 네. 특별히 만약에 그 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제약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면은 갈아타서 지역적인 특성이 좀 부합되는 곳을 수원 내에서도 움직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 채팅창으로 올려주신 사연들 실시간으로 해결 도와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사연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또 도움 드릴게요. 네,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고요. 전화를 통해서도 이동주 대표의 명쾌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지만 강연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도 무료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준비를 내일 해주셨는데 대표님 어떤 이야기로 시청자분들 만나실 건가요? 네, 투자는 꼭 돈이 많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은 아니죠. 작은 금액으로도 효율적인 투자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시에서는 역세권에 대한 가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역세권 쪽에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 지역에서는 공급량도 상당히 제약적이라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 중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 특히나 수요의 집중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 또 그러한 호재가 적용되는 곳들의 역세권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향후 5년 뒤, 10년 뒤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미래를 밝게 바꿀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역세권도 다 좋은 게 아니고 나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전략으로 투자를 해봐야 되는지 세미나에서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무료 강연의 자세한 소식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역세권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입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8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2-6676-0321번으로 많은 분들 세미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목요일 이 시간은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02-6676-0321번으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아, 네, 자영동 한강 우성 아파트요. 네. 그하고 가락동, 미룡 아파트. 네. 예, 투자 목적으로 매수 문의 좀 하려고. 알겠습니다. 이제 투자 목적으로 두 군데를 보셨는데 자양동의 한강 우성이냐 가락동의 미룡이냐 대표님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미래 가치가 높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한 곳은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고 한 곳은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네요. 그죠? 예, 예. 네. 그러면 지금 결론은 그 두 개를 놓고 비교하신다라는 거는 한강변의 미래 가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송파구의 미룡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곳이잖아요. 예, 예. 네, 강남 쪽에 재건축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즉 강남구의 미래를 볼 것이냐 이건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한강변의 가치가 불변의 가치죠, 이거는. 그래서 한강변의 불변의 가치를 낮은 가격대로 진입해서 확보할 수 있다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 앞서 말씀하신 그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 한강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 역세권이면서, 그죠? 예. 역세권이면서 한강 조망권까지 확보하고 있는 아파트라서 투자 가치가 예. 좋은 거는 맞는데 문제는 예. 비교 대상이 지금 강남권의 아파트라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강남권에 그것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을지는 분명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자,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한강의 조망 가치가 얼마가 될까라는 항상 궁금증을 많이 가지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반포에 있는 아크로 같은 경우, 그 단지 내에서 또 강북권에 있는 그 레미안 그 아파트죠.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 그 재건축해서 입주한 아파트. 그 두 가지 아파트의 특성이 뭐냐면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 그러면서 한강이 조망되는 곳과 조망이 안 되는 곳의 가격 차이가 보편적으로 6억에서 8억 정도 나더라고요. 그러면 한강의 조망 가치가 한 6억에서 8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조망이 되고 안 되고. 그죠? 예, 예. 그런데 이 한강 우성은 사실은 이 조망 가치, 이런 고가의 아파트의 조망 가치 플러스 조금만 더 비용을 더하면 이 우성 아파트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자들도 많이 예의주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과연 이 조망 가치보다 조금 더 비싼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공급량에 있어서 아파트 공급에 있어서 특히 새 아파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강남권의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당연히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훨씬 더 투자성이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가 좀 되셨어요? 예, 예. 특히나 강남권은 어떤 특성이에요? 지금 재건축을 규제를 합니까? 풀어주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재건축을 막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규제를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이 미중 아파트 주변에 보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진단 자체를 통과한 아파트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는 재건축에 가장 빨리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기 때문에 그만큼 재건축에 있어서 희소가치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안전진단 통과한 아파트를 난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이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가격이 싸다? 그럼 이 미륵 아파트도 송파권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단지 대비해서 가격이 아직 낮은 상태예요. 그럼 똑같이 가격이 낮은 특성을 갖고 있는데 누가 더 좋냐? 그럼 지역적인 특성이 누가 더 좋냐라는 거죠. 지역적인 특성에서 강남의 특성과 강북권의 광진구의 특성인데 광진구의 아파트 가격이 서울 전체 시장의 아파트를 가격을 좌지우지하나요? 아니면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이 서울 전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좌지우지하나요? 예. 당연히 강남 쪽이 아파트 가격을 많이 흔들잖아요. 네. 당연히 강남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둘 중에 어디를 매수해야 되나가 항상 있는 고민일 것 같아요. 명쾌하게 한쪽에 손을 들어주셨으니까 강남권 눈여겨보시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는 지금 서초구 잠원 주상하이트 기동 25평형이랑요. 네. 용산구 산천동 리버힐 삼성 20평형이나 30평형을 보고 있는데 네. 현재 무주택자고요. 네. 이거 말고도 용산구 쪽에 한 10억 이내 실거주 겸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혹시 있으면 추천받고 싶고 매수 네. 시점도 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일단은 두 군데는 보고 계신 데가 있고요. 잠원동의 중앙이냐 아니면 네. 용산 리버힐 삼성이냐. 만약에 네. 그리고 그 여아 학군이 좀 좋았으면. 알겠습니다. 이제 학군까지 좋은 곳으로 둘 중에 어디가 좋을런지 아니면 용산 10억 원대쯤에서 어느 아파트가 좋을런지까지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비싼 지역을 하나를 보셨고요. 또 그 비싼 곳을 열심히 지금 따라잡고 있는 용산을 또 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개의 단지가 진입하시는 가격대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예.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나요? 예, 실은 그 잠원 중앙하이트는 예. 초등학교 바로 옆이고 예. 저희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담되는 많이 가격이고요. 부담되고. 자, 그런데 네. 마지막에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학군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투자라는 게 또 실거주까지 겸한 투자잖아요. 예. 거기에 내 목적이 맞아야지 이게 지루하지 않고 잘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곳을 비교하면은요. 당연히 잠원동 가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리버힐 삼성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용산의 큰 테마를 갖고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좋기는 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단지 자체만 놓고 한번 보자고요. 단지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리버힐 삼성이 역세권인가요? 아니죠. 역세권 아니죠. 얘는요. 네. 잠원동은 역세권이죠. 역세권이죠. 예. 그리고 편익시설이 누가 더 많죠? 잠원동이 훨씬. 잠원동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그렇죠. 가장 내 목적 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히 자녀의 학군은 아파트 거주하면서도 자녀를 키우면서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절대적인 거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잠원동이. 잠원동이잖아요. 지금 목적에 맞는 건 이거예요. 이거. 너무 최근에 많이 올라서요. 네, 그 시기만 조금 조절하자고요. 시기만. 네. 시기만 전체적인 시기는 한 템포만 쉬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올 하반기에서 내년 1, 2월까지 요 시기 조금만 보고 그때 진입하시자고요. 아시겠죠? 그 올 가을 안에 네. 실거주자들은 무조건 뭐 집을 매수해야 하는 게 좋다. 자, 지금 전체적인 규제가 이달에 또 세법적인 규제가 또 나올 거거든요. 예. 그 다음 달에 또 추가적인 또 안도 또 나올 거고, 물론 그 네. 규제가 이미 예측 가능한 규제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 규제가 사실상 마지막 규제가 또 떨어지고 나서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이 흡수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게 그게 올 연말까지예요. 그때까지는 심리를 조금 눌러줄 거니까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매수 전략 도와드리면서 타이밍 짚어드렸으니까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으로 계획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26676-0321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님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네, 저기 송파구 송파동 163-9 단독주택이에요. 네, 이게 전망이 좀 어떤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여기 거주도 하고 계시고요? 아니요. 거주는 안 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세를 주고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송파동의 163-2번지 단독주택 향후 전망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거,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거 거주는 안 하고 그냥 사놓으신 거예요? 네, 언제 사놓으신 거예요? 2016년도예요.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아, 뭐 때문에 그냥 투자처로서 묻어 놓으시려고 구입하신 거예요? 네네. 대지 면적이 몇 평이나 될까요? 57.4평인가? 57평 정도 되고. 네. 자, 다음으로 그 건물은 몇 년 정도 됐어요? 건물이 아주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대지값만 주고 샀죠. 좀 싸게 싸게 사신 모양이에요? 네네. 아, 제가 일단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 단독주택이죠? 네. 단독주택의 가치 상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얘가 활용도가 좋으면 돼요. 네. 활용도가 좋으면 되고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이 단독주택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활용도가 좋으려면은요. 단독주택의 활용도가 좋은 건 뭐겠어요? 주택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근린생활시설, 어떤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활용도가 훨씬 더 좋은 거겠죠. 그죠? 네. 그러려면 여기가 약간 상권이 조금 발달을 해야 되는 곳인데 상권이 발달하려면 역과의 접근성이 좋아야죠. 근데 여기는 지금 역과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상권이 있는 곳도 아니고 일단 활용도 면에서 약간 떨어져요. 그럼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야 되는데 자체적인 개발이 가능한 거를 조금 보자니 보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에 한양 아파트. 그리고 한양 2차에 붙어있는 단지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인 개발이 그렇게 쉬운 조건도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진입 도로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별로 그렇게 썩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든데 네. 한 가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한양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재건축을 진행을 하는데 이 공교롭게도 이 앞쪽에 재건축 진행하는 앞에 이렇게 노후된 주택가가 조금 몰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 한양 아파트를 주변을 딱 가보면은 단지의 진입도로가 이 물건이 있는 이 앞쪽 진입도로가 좀 커요, 넓어요. 네. 그건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 지역도 상가 지역으로 바뀔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상가를 개발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어서 높은 미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양 아파트 재건축하고 얘는 같이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새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상가시설도 필요할 거고 상업시설도 필요할 거고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냥 좀 긴 안목으로 얘 재건축하고 얘가 재건축돼서 한양 아파트에 포함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양 아파트 재건축하고 같이 간다라는 개념으로 오랜 좀 길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향후 전망 짚어드리면서 보유 기간도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남겨보시고 해결해 보실 수가 있지만 나는 전화 연결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 보셔도 고민 해결해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오픈 채팅으로 편안하게 답변 받아볼 수 있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생방송 중에만 답변 가능하니까요. 지금 빨리 들어오시고요. 올려주신 사연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송파구 석촌동에 잠실 한솔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한솔 아파트 미래 가치와 매수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거주 목적이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이거? 잠실의 한솔을 지금 거주 목적으로 가시는 거네요. 그죠? 네, 2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입지가 하시네요. 그렇게 나쁘진 않고 네. 어차피 대규모 단지 내의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단지 내과 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생활권은 같은 것이죠. 생활권은 같은 것이고 2억 정도의 대출이면 사실 송파권에서 그렇게 높은 대출을 받고 들어가시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이사를 가려고 실거주 목적을 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프라를 누리면서 원체 고가의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니까 가격이 하향 압박을 받는 곳은 아니거든요. 항상 상승 압박을 받는 곳이니까 실거주 목적에는 만족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즉 목적 달성은 적합한 거니까 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입주하셔서 조금 실거주라는 건 좀 그렇죠. 단기간으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지역이 좀 더 큰 변화를 이루는 최소한 7, 8년 이상 정도의 거주를 하신다라면 꾸준한 가치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촌역 인근에 거주하기도 좋은 곳이니까요.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강서구 염창동의 롯데캐슬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매도 시기 언제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평수를 적어주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지만 대략적인 전망 한번 볼까요? 자, 염창동의 롯데캐슬 아파트면 아마 입주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저기를 그 단지가 그렇게 또 대규모 단지는 아닌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영창동 일대도 사실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중에서 입주 10년 차 이내의 아파트가 사실은 희소성이 조금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신구 아파트 가격차가 조금 벌어지고 있는 곳은 분명하니까요. 네. 매도 시기라는 건 항상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우상향을 그려서 그 우상향이 정지되는 것을 신호를 보일 때까지 보이기 전에 바로 매도하시는 거죠. 즉 항상 우리가 이렇죠. 어깨와 무릎 사이를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머리 끝까지 가려면 팔지를 못하거든요. 즉 이게 내가 이주 목적이 확실하거나 아니면 갈아타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는 지금 갈아타는 시기는 정확히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이 그냥 팔아볼까 이 생각이라면은 오히려 이걸 좀 더 보유하고 가시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또 보겠습니다. 광명 휴먼시아 2단지 매도 시점 궁금하고요. 문정동의 현대 1차 아파트 투자용으로 좋을까요?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이 두 아파트 전망 어떻게 보세요? 광명 휴먼시아 2단지면 그 소아택지개발지구 그쪽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네. 소아택지개발지구 쪽이 사실은 광명의 구도심과 광명 역세권과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곳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행정구역은 광명이지만 사실상 이들이 어디로 출퇴근을 하냐면 지벨리 쪽으로 출퇴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의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휴먼시아가 조성돼서 한 입주한 지 한 5, 6년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5, 6년에 7, 8년 정도. 아직은 새 아파트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처분할 이유가 없다. 또 소화동까지 또 향후 구로 차량 기지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그쪽도 지하철역도 예정이 돼 있는 곳이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 거고요. 문정도 현대 1차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잖아요. 앞서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를 시청자분이 전 투자용으로 적합하냐라는 건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송파권 내에서 재건축을 진행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좀 더 크게 강남권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다라는 것은 그만큼 희소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요. 투자 지역으로서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아파트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니 질문 리스트라고 하는데 언니가 전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 우성 26평, 판교 보뜰 4차 24평. 이 둘 중에 어떤 걸 매수해야 하나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정자동에 기존에 입주한 상록마을 아파트, 또 네. 판교의 보뜰마을, 판교의 보뜰마을도 판교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까지 형성한 곳 중에 한 곳이거든요. 네. 당연히 그럼 판교로 가셔야죠. 왜냐하면 업무탐구과 접근성이 누가 좋습니까? 그것도 누가 더 새 아파트입니까? 당연히 판교로 가는 게 맞다라는 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교 보뜰마을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 채팅창으로 올려주신 사연들 오늘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많은 분들 계속 사연 올려주시면요. 저희 방송 중에 해결 도와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 글 올렸는데 왜 나는 채택이 안 되지? 조금 아쉬우신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세요. 방송 중에 전화 주신 분들의 모든 사연들 우리 이동주 대표님이 방송 끝나고도 체크해 드리니까 계속해서 많은 전화 주시고요. 026676-0321번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버님 예.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저기 동대문 청량리동 네. 738단지 그 상가 아파트 있거든요. 현대코아로. 상가 아파트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현대코아. 현대코아 아파트 지금 예, 예. 매수 고려 중이신 거예요? 아니면 보유 중이신 거예요? 지금 매수 지금 할까 하고 좀 망설이고 있는 거죠. 거주 목적으로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요? 거주도 되고 예, 가격도 그렇게 편해가지고. 올랐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청량리 현대코아를 매수해도 괜찮을런지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아버님.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교통도 편하고 예. 이게 좀 앞으로 개발 저 효제도 있고 그래서 한번 생각하고 개발 호재도 있고, 네. 예, 예. 일단 청량리라는 것이 언제 개발 호재가 지금 많죠. 도시 재생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예. 광역 거점으로서 GTX도 예. 또 예정돼 있고, 그죠? 예, 그런데 예, 지금 현대코아 주상복합이네요, 이게요. 예, 예. 네, 이 주상복합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세요? 저기 평수도 좀 크고 제가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네, 네. 아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작은 게 가기는 그렇고 해서 평수가 좀 크면서 가격 대비, 그러니까 활용 네. 가치가 내 목적에 맞을 것 같으니까. 네, 예. 네. 일단 실거주 하시는 데서는 나쁘지 않아요. 예. 실거주 하시는 교통편하고, 나쁘지 예, 않고. 예. 일단 또 청량이라는 곳 자체가 워낙 지금도 활기차게 지금 변화를 앞두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네.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예. 우리가 이 주상복합의 가치가 조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예. 첫 번째 대단지일 것.
예. 그죠? 예. 그리고 지나치게 상가가 너무 이렇게 밀집돼 있으면 안 되고 예. 상가와 주거가 완벽하게 분리돼 있을 것. 예. 그리고 단지 자체 내에 커뮤니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예. 그러니까 단지 자체의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대코아는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하고는. 그죠? 그렇죠. 좀. 그런데 주변이 뭐냐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여기가 시장의 첫 스타트예요. 현대코아부터. 그죠? 그렇죠. 가까워져. 청량리 재래시장이 딱 그 초입이잖아요. 예. 예. 제기동까지 이어진 양양시장까지 이어진 이 대규모 시장 딱 있으니까 네. 주상복합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주변의 환경이에요. 그렇죠. 주변의 환경이 열악하면 가격 상승을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런데 청량리의 힘이 원체 좋으니까 지금 얘가 조금 올라가는 면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좀 더 조언을 드린다면 예. 청량리역이 발전하고 또 이 4구역에 뭐 고급 주상복합도 들어오고 하면서 고급 주거타운이 형성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청량리역 일대가 개발이 되면 될수록 같이 고급 주거지로서 변화하고 형성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네. 1차적인 곳은 이미 전농 답심리 뉴타운 지역이 이미 형성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어느 곳이 형성될 거냐면 미주 아파트하고 여기 센트레빌 있고 중간에 현대 아파트라고 있어요. 예. 이쪽 아파트 그리고 6구역, 7구역, 8구역 예. 이런 지역이 청량리역의 북쪽 지역의 고급 주거타운을 형성하는 곳으로 바뀌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대 코아보다는 코아가 이제 큰 평수 대비 가격이 낮으니까 목적에는 맞으실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방 4개짜리가 필요하셔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거라면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미주 아파트는 이미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서 이 현대 코아랑 차이가 많이 날 거고요. 예. 중간에 조금 그래도 그래도 이곳 이 세 아파트 단지 중에서는 제일 새 아파트에 해당되는 동부 센트레빌이나 아니면 중간에 있는 현대 아파트 좀 오래됐거든요. 예. 이 아파트 가격은 그렇게 안 비싼 거 아직은 그렇게 안 비싼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예. 이거를 조금 비교 검토를 해보세요. 예. 왜냐하면 이곳이 나중에 고급 주거타운으로 바뀔 거예요. 이 청량리역 일대에서. 예. 그럼 우리가 항상 그거잖아요. 실거주의 목적에 달성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왕이면 내가 처음에 진입은 비슷한 가격 또는 조금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막상 시간이 5년 뒤, 10년 뒤에 그 격차가 벌어지는 건 상당히 커지는 거거든요. 아, 근데 제가요. 예. 저 미주도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미주는 지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주는 조금 힘드시고 예. 어디를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냐면 미주 아파트 말고 그 보면 청량리 현대라고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청량리 현대 이거 보셨어요? 네, 그래도 봤습니다. 예, 얘는 가격이 좀 어떻던가요? 그래도 미주보다는 그게 비싸잖아요. 예. 미주보다는 훨씬 부담 안 가지 않나요? 예,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더 비싼 게 이제 홍릉의 이제 동부 센트레빌 것이고. 예. 그죠? 그래서 네. 여기를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현대 같은 경우는 동부 센트레빌하고 청량리 미주가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네. 새 아파트하고 비교적 새 아파트, 완전 새 아파트 중간에 낀 아파트가 되면서 시너지를 충분히 얻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 어떻게 근데 사느냐에 주거 따라. 이주는 제가 네. 봤을 때 예. 저기 뭐 몇 군데 가봤는데 네.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현도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렇죠. 큰 거주가 이게- 목적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조금 전체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가격은 안 움직여줘요. 예. 그런 것도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비교 검토 해보시고 선택을 하세요. 네, 사장님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십시오. 이 시간이 다 돼서. 네, 아버님 일단 이렇게 도와드리고요. 추가적인 궁금증 있다면 내일 이동주 대표의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세미나 참석해 보시고 궁금증 해결해 보셔도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오늘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동주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